그리는 거라서 미분 잘 하시고 증가함수 잘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27번은 여기 교재들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제들은 연습장에다가 풀어볼게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자, 27번 봅시다.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좌변 함수, 우변 함수의 교점 구하는 거 이렇게 보겠고, 우변 함수는 y는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좌변 함수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연습 삼아 한번 해보죠. 좌변 함수를 하나의 함수, 보통 시작은 fx라고 두니까 fx라고 둬보자. 그래서 풀이가 있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도함수부터 f'x, 그러면 3x제곱 빼기 6x 끝,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이쁘게 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3x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간표는 그리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도함수 그려서 바로 해석을 합시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 0과 2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부호를 부여를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는 0을 만족시키는 곳을 경계로 해서 증가 감소를 결정하면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x 함수. 다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까 뭐 앞쪽에서 개념 설명할 때는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진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여기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여기는 f0은 2의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은 극소값은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극대값은 양수 2, 극소값은 음수 마이너스 2. 그래서 x축은 거기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해. 괜찮죠? 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fx가 이렇게 3개 점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괜찮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러한 3차 방정식도 고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잠깐 보면은 인수 찾기를 먼저 해보면 x에다가 1 넣으면 0이 되는 거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x-1을 인수로 가져요 라고 한 다음 그냥 만들어 볼게요. x제곱 쓰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까지 써요. 그러면 플러스 2x가 되는데 1차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를 써주면 이렇게 인수분해도 돼요. 맞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고 봤을 때 두 번째 있는 이제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구조거든. 그러면 이제 실근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 본다면 절반 제곱 빼기 a씩 이렇게 돼서 와, 양수인 거 알아. 그럼 여기서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라는 얘기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은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는 이게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아서 몇 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노트에다가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해봅시다. 자, 책에다가 메모할 건 메모하세요. 주어진 방정식을 쭉 보면 다음과 같은 실근,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세 번째는 한 개의 실근 이렇게 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먼저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결국은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k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지? 상수항에 해당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냐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고립시켜 놓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 꼭 고립시켜야 돼요? 아니요. 한쪽으로 몰아넣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먼저는 이거를 한쪽에 몰아놓고 우변에 는 0이다를 만족하도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알겠죠? 어떤 게 좀 수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는 좌변에 있는 녀석을 몽땅 fx라고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우변에 있는 y는 0이라는 x축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도함수 구하자. f'x는 6x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12. 좀 이쁘게 됐네요. 그죠? 6배를 묶어내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 그렇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해봅시다. x축, 그 다음에 도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 도함수,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부호 부여,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는 0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제 fx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fx 위에 거는 f'x예요. 소리 f'x, 밑에 거는 f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몽땅 지금 k까지 합쳐져서 몽땅 뒀는데, 그렇다면 극대극소를 구할 때 이 녀석들이 k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극대극소를 조사하는 이유는 x축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2, 마3 플러스 12 마이너스 k. 그래서 얘는 7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다 표현해 놓을게요. 극 대값이었고요. 얘가 7 빼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극소값에 해당하는 f2 찾아봅시다. 2를 넣으면 16 빼기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 그러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극대극소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극소값이 더 밑에 있는 건 보인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극소값을 구했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k를 포함한 극대값 극소값이 표현이 됐는데, 문제로 되돌아가서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이렇게 되려면 x축의 위치가 이 정도로 존재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x축인데 1번을 만족하는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k의 범위를 구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7-k는 양수, 마이너스 20-k는 음수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사이에 는 0이 존재하겠지. 따라서 1번의 해는 7-k는 위쪽에, 마이너스 20-k는 아래쪽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거를 풀어주면 첫 번째는 k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k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와, x축을 어떻게 갖다 놔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까? 다시 말하면 x축 빨간색을 그릴 건데 fx랑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야 돼요.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리려면 결국은 어딜 지나가야겠니, 종영아? 극값을 지나가. 맞아. 극대값을 이렇게 지나가거나 2번이라고 할게요. 극소값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야 교점이 극대값, 극소값에서 하나 갖고 나머지 그래프랑 한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거 3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 쏘리. 여기 2번. 그래서 두 번째 K의 범위는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결국은 7-K의 X축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0이 될 때, 또는 -20 -K가 여기가 X축이 지나갈 때니까 는 0이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가 7이거나 또는 K가 -20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즉 X축과 한 군데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극대값보다 위쪽으로 가거나 극소값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도구도 표현해보면 다른 색깔로 표현해볼게요. 이쪽에 있거나 3번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야 F와 한 군데서만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실근이 하나가 되더라.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다 숫자가 있으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7-K가 우리가 기준을 보는 걸 극대값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따라서 0보다 작다. 또는요, 이제 또는이라고 의미할게. 또는 극소값에 해당하는 -20 -K는 지금 3번 그려놓은 것처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20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따라서 K의 범위는 7보다 크거나 K가 -2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면 실근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녀석의 범위니까 이 녀석을 고립시켜서 한번 볼게요. 고립시킬 때도요. 봐봐. 팁을 드리자면 사실 요 식이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가 -K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항하면 +K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좌변 우변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하다가 여기가 +K로 돼 있어요. 만약에 +K로 돼 있어. 그러면 K를 나는 함수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를 놔두고 +K를 이항하면 -K가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K라는 상수함수를 움직여야 되니까 나중에 마이너스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좀 함수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거를 다 이항을 하십시오. 알겠죠?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는 그래프 그릴 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 우리가 잘 그릴 수 있으니까. 뭐 잘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순하게도 -K가 있으니까요. -K를 이항해서 우변을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해석을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하나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5번에는 이거 gx라고 할게요. gx는 -K를 등식에서 우변으로 이항하고 남은 나머지 식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3x 제곱 -12x 이렇게 하고요. 우변을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gx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도록 아니면 두 군데서 만나도록 아니면 한 군데서 만나도록 k를 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의 1번이랑 비슷합니다. 도함수 구하고 원래함수 그려 넣을 거예요. 6x 제곱 빼기 6x 12 도함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아까 거 그냥 쓸게요. 6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도함수 그리고 이건 연습사만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그릴게요. g'x가 될 거고요. 는 0을 만족하는 게 -1, 2 부호 반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도함수가 는 0을 만족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gx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쌤이 그래프를 크게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지금처럼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크게 그려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때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아까 했던 거네. 이렇게. 근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gx가 k가 섞여 있지 않는 녀석이니까 집어넣으면 값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k만 붙어 있었는데 그거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7이랑 극대값이 7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래서 gx의 위치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위에다가 y는 k라는 녀석을 일단 이렇게 그어 넣어 볼게요. y는 k.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편한 게 뭐냐? k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런 상태인데 지금은 여기 7이랑 극대값 7이랑 극소값 마이너스 20이랑 여기 사이로 움직이면 교점이 계속 그냥 3개인 거지, 그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은 1번의 해결은 마이너스 20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 7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니까 교점이 3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바로 보여.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교점이 두 군데면 되니까 아까 종영이 얘기했던 대로 극대값을 갖는 경우나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지나면 되겠다. k값이 거기 위치하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k가 7이거나 k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이려면 그거를 벗어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고립시켜 놓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해석할 때 용이하다라는 거야. 물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이 고립시켜 놨을 때 왔다 갔다 하기가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29번으로 가보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립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방정식이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이거 메모 좀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일단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요. 양의 실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서 실근은 x 값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x 값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음의 실근 마이너스 x 값을 찾아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볼 텐데 식을 보니까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거든. 그렇다면 k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넘겨서 해도 돼. 나 이 그래프 그냥 쓸래.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요거가 나중에 마이너스 9를 달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을 넘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1번 넘겨서 x 세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 빼기 6x가 k더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던 대로입니다. 해석만 좀 주의해서 하면 되겠어요.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fx라고 칭해보자. 그럼 하던 겁니다. 미분해서 도함수 그리고 원래함수 그리고 k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맞죠? 왜? 됐어? 자, 미분할게요. 그러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묶어냈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아까랑 똑같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뭐 이쁘게 인수분해까지 됐어요. 그러면 도함수 먼저 그리고요. 아래로 불러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에서 는 0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fx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 정도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를 k가 포함되지 않는 온전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극대극소를 구해보면 너무나도 이쁘게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7 이렇게 되나요?
두 번째,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6,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표현할게요. 그래서 극대값은 2분의 7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서 이제 예상해볼 수 있는 거,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x축이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문제에서 이때 K라는 녀석을 그을 건데 한번 그어놓고 보자. 이렇게 그을 건데 y는 K. 그러면 지금 그리지 말아봐.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만나는 곳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 즉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누구를 봐야 된다고? x값을 봐야 된다고. 지금 x축을 그려놓진 않았지만 요거의 x값, 요거의 x값, 요거의 x값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뭐예요? 얘네 둘은 양수가 돼야겠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순서가 바뀔 수는 없죠. 그죠? 음수가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오른쪽 두 개인 거고 하나의 음의 실근이 왼쪽 하나인 거야.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 짓는 건 결국은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0을 찾아보는 겁니다. x값이 0일 때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f에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f가 위에 뭐 정의했듯이 쭈쭈 하면 0 넣으면 0이네요. 그죠? 원점 지나는 녀석이었어. 그래서 y는 살짝 좀 올라갔다가 0을 여기다가 표현해본다 그러면 0,0 지나면 거기가 사실은 x축이 되겠죠. 그죠? 0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x축을 그려놓을게요.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정확히 0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는 좀 그리기가 복잡하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저게 원점이 됐었어야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우변에 있는 y는 k라는 요 상수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움직이면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봐. 이 정도에 있으면, 지금 요렇게 있으면 교점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들의 부호를 따져보면 아까 부호가 0을 기준으로 였잖아. 그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0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라서 음수야. 요 녀석은 양수지. 그지?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교점의 위치를 봐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면 이게 더 내려와야 하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세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내려와서 지금은 어때? 종영아? 어떤 근을 가져? 0이라는 근 하나랑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갔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의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더 내려와야겠죠. 요런 상황이 맞겠다. 그지?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런 상황, 우리 원하는 상황인데 한없이 내려갈 수 있겠니? 마이너스 10이 되는 순간 양의 실근이 2라는 값 하나밖에 없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즉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K라는 값 고립시킨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K라는 값은 극소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X축이랑 겹쳐지면 안 되겠지. 0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X축의 함수값이 0이잖아요. 따라서 0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끝났어요. 괜찮지? 민서 할만하니?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2번으로 가봅시다.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그랬을 때 실수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2번은 뭐 잘 보이니까 여기다 합시다. 2번 어떻게 하자고요? K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서 K를 고립시키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는 k 이렇게 해서 우변에 있는 요 3차 함수를 이번에는 뭐 g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흐름은 똑같습니다.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고 극대극소 찾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 g'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인수분해가 조금 이쁘게 돼야 될 텐데요. 자, 마이너스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자, 해서 3 곱하기 1과 2 곱하기 2로 쪼개면 3에 곱해지는 2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g'x야. 그래서 부호를 부여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gx가 그려져요. 크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함수값을 찾아놔야겠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은 것, 극대값은 2를 넣은 것인데 요거는 책에 거 찾아서 그냥 쓸게요. 이건 계산되어 있는 거 분수 계산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은 거는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은 건 극대값 8 이렇게 되더라.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우변에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여기다가 그려 넣을 건데 원하는 게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대. 일단 허근이면 그래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양수 음수를 나누는 건 결국은 또 0이라는 값이니까 0을 한번 찍어 넣어 봐야겠죠, 그죠? 근데 0 넘어 얼마지? g0은 0이잖아, 그지? 원점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럼 0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기준으로 뒀던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x축을 대략 이 정도로 그려놓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가 0이더라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k를 한번 그려 넣어 볼 건데요. 쭉 여기다가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y는 k. 자, 현재 상태면 와, 실근 하나만 갖는 게 맞아, 그지? 그럼 어때요? 실근 하나만 가지니까 0보다 왼쪽에 있는데 교점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실근이야? 음의 실근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 양의 실근을 갖기를 원해. 안 되겠네. 그러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 봅시다. 그럼 이거는 두 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세 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세 근 하다가 두 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 더 내려오면 어때요? 아, 드디어 찾았다. 근이 오른쪽에 교점 하나밖에 없는 거면서 요 녀석이 x값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네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점이 없으니까. 따라서 k라는 값은요, 왼쪽에 보이는 극소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오른쪽 끝에서 양의 실근 하나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위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0으로 넘어가 보자. 요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집 보면 그래프만 쫙 보일 거야. 30번 봅시다. 주어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자, 이제 방정식 풀이에 나와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K를 고립시켜 놓는 게 좋겠다, 그지? 바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가 k다 이렇게 주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칭해보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을 한번 묶어내 볼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는 3, 1 되겠네요. 그래서 마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짠. 그래서 도함수 계속 똑같네요, 그죠? x축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과 1에서 x축과 만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는 0을 만족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fx 3차 함수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요? 극대극소를 찾아요. 지금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이것만 찾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구해봅시다. f에다가 여기는 바로 표현해보자. 1을 집어넣으면 마 1, 마 3, 9 그러면 5가 되나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극소값이에요.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의 마이너스니까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래서 극소값은 f 마이너스 3이고 그게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제 뭘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그지?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여기가 y는 k라는 상수 함수야. 그러면 자 원하는 상을 봅시다.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은 결국은 세 군데서 만나도록 위치하면 되니까 지금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는 위에 있고 5보다는 아래에 있다. 아무리 즉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 하면 실근은 교점이고 허근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즉 두 실근을 갖는 경우보다 더 위로 가면 되니까 첫 번째 k는 5보다 크다 또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극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마무리 할만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31번으로 가볼게요. 31번에서 부등식 풀이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여기다가 책에다가 메모를 하자. 나중에 복습하기가 편하게. 잠시만요. 31번 위에다가 지금은 fx 하나만 놓고 보는데 여기 32번에 어디지? 함수 두 개를 놓고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31번 위에다가 메모 만약에 어떤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뭐 또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또는 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좌변을 하나의 함수, 우변을 하나의 함수. 뭐 보통 아까 얘기했던 뭐 3차, 1차, 뭐 3차 x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차도 되고요. 그때 이제 요 녀석 부등호는 등호는 같다라고 해석하고 교점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위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위치 해석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f가 g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y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아까 했듯이 같아지는 거, 교점까지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여기로 보자. 필수예제 31번으로 가서 1번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좌변에 있는 식을 몽땅 어떤 함수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고립시키는 게 조금 더 해석이 용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보기 편하게 a를 남겨놓고 이항을 할게요. a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2x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a라는 거는 좌변이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변은 4차 함수죠. 그런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일반적으로 m자 형태로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상황 자체가 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주어진 4차 함수보다 모조리 위에 있는 게 되는 거네, 그치? 또는요,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요 값이라고 그러면 y는 a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도 같거나 큰 건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그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변에 있는 4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랑 a 값이랑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을 fx라고 칭해 봅시다. 그러면 또 작업이 똑같은 거야. 지금부터 미분하고요. 도함수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2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빼기 8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빼기 2와 자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개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도함수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두 번 꺾여서 그려지는 형태로 그릴 건데요. 중요한 건 는 0을 만족시키는 즉 x축과 만나는 곳을 찾아야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x는 2라는 실근이 존재하니까 도함수는 x는 2에서 x축에를 한번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요게 0이 될 때를 찾아보는 건데 요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허근을 간다는 건 보여요. 다시 한번 판별식을 써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인 거 확인. 그러면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x축과 만나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도함수 어떻게 그려? 도함수는 모양보다는 부호에 집중해서 그리는 거야, 알지? 그래서 도함수 그립시다. 3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x는 2에서 한 번만 만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3차 함수를 그려야 돼. 맞지? 그래서 좀 이쁘게 그린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네,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어쨌든 만나는 곳은 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 그러면 부호가 계속 플러스다가 2를 만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종적으로는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좀 느낌 있게 그린다 그러면 증가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4차 함수의 느낌을 살리면서 그리고 2를 만나면 감소 이렇게 돼야겠죠. F. 그래서 어때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여기 잡아놨던 M자 형태는 아니었다, 그지? 얘는 계속 증가하다가 2에서 x는 2에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더라. 자, 그렇다면 아까 부등호는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더 위쪽에 있도록 그려주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y는 a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일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모조리, 즉 f가 모조리 a라는 값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용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값은 밀어 올려야겠지, 그지?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 거니? 여기서 극대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짠!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은 게 극대값이 되겠고요. f에다가 2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얼마? 48. 따라서 다시 한번 y는 a라는 요 녀석이 모조리 fx 그래프보다 같거나 위에 있으려면 같거나 위쪽으로 가야겠지, 그지? 같거나 위쪽. 그 말은 a가 48과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a가 48 이상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프를 내가 이제 조정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F4차 함수랑 G3차 함수가 F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gx 그래프랑 만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이에요. 어떤 x 값을 잡든 f가 g보다 위에 있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또는 그래프랑 만난다라는 거는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방정식 푸는 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2번이에요. 부등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f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등으로 나타내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익숙한 내용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식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fx는 3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가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요거 고립시켜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열심히 그리는 거야. a 남겨놓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을 fg 썼으니까 h 정도로 새로운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괜히 f로 썼다가 겹치지 마시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똑같은 해석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m자 형태의 4차 함수 hx를 그려놓고 상수함수 a를 그었을 때 그 모든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같도록 만족하도록 a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결국 4차 함수의 제일 꼭대기 있는 값을 찾으면 돼요. 도함수 마이너스 12x 세제곱 24x 제곱 12x 이쁘게 보이네요. 마이너스 12x를 묶어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나, 그렇다면 인수분해도 이쁘게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2x x 마이너스 1의 제곱. 와, 완전 제곱 형태네.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h'x 도함수는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릴 건데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0과 1. 근데 x-1의 제곱 인수를 가지니까 1에서는 스치듯 접하게 그리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팁을 드렸던 게 그려놓고 값을 할당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0은 지나가고 1은 접하게, 즉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도함수 h-x 도함수. 자, 부호 할당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 0이었다 마이너스, 즉 증가했다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잡아주고요.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올라가나 했더니 아니요, 내려가세요. 그래서 h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값이 사실은 전체 범위에서 hx 함수의 최대값이 됐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h0을 한번 구해보면 h0 어디 갔나요? hx x자리에 0 넣으면 10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10이야. 그렇다면 이제 상수함수 y는 a를 그렸을 때 이 y는 a라는 값이 hx의 모든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용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끌어올려야겠지, 그지? 쭉 올리다가 같다부터 위쪽으로. 그래서 결론은 a라는 값이 10과 같거나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 이상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패턴 자체가 결국은 계속 뭐야? 함수 그래프 지정하고 미분하고 그래프 그려서 위치 해석하고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 단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남은 예제 하나만 더 해보자. 필수 예제 32번으로 가서요. 여기서는 이제 앞선 것과 다른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1번은 0 이상인 구간이고 2번은 닫힌 구간 0, 2, 0 이상 2 이하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더 반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범위 생각하지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싹 그릴 건데 여기서 주어진 범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범위는 조금 있다가 반영을 하고요.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A를 고립시켜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래서 A 놔두고 이항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라고 쓰고요. 우변에 있는 요 녀석 3차 함수를 fx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1번 풀이에요. 자, 그래서 하던 대로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 그려놓고 원래함수 그려서 해석을 해봅시다. 위로 블록간 2차 함수 그려놓고요. 도함수 0과 2에서 만나요.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는 0을 기준으로 원래함수 그려놓자. 원래함수 그려놓자. 자,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니까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f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앞선 유형이랑 동일한데 이제 여기다 뭘 반영하자고요? 범위 0 이상이다를 반영합니다. 0 이상이면 마침 이제 0이 극소를 갖는 그 x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죠. 0 이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그래프는 요 녀석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 녀석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시야에서도 얘가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지? 이게 사라져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에 있는 a라는 상수 함수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요 녀석보다 지우고 생각해 볼까요? 요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해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이듯이 여기 그 fx의 극대값에 해당하는 게 0 이상인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구나 해서 극대값 구해 놓고 봐야겠죠. 2를 넣어야겠네. 2 이렇게. 그러면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마 8 12 그래서 4 이렇게 되겠다. 아하,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 그 fx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 그러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4라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의 범위는 4 이상이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냥 범위 하나만 딱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두 번째도 가볼까요? fg 두 함수가 있는데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해서 fx가 gx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은 부등식을 보고 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fx식이 크거나 같다.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범위는 0에서 2 닫힌 구간 일단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런데 순서상 우리 어떻게 했어요? 식을 정리,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a인데 그것에 고립시켜 놓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주어진 범위를 반영을 했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a를 고립시켜 놓고요.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 세제곱, x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 녀석이 a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을 함수로 둘 건데 우리 2번에서 fg가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h라고 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도함수 h'x는 3x제곱 빼기 3. 오, 이쁘게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x축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서 도함수 그려놓고요.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마1 플러스 1. 그래서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을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hx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드디어 여기다가 뭘 반영해?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를 반영해요. 함수 값을 찾아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을 해봅시다. 하면 F가 아니지, H에 0을 넣으면 지금 H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0 넣으면 1이 되겠지. 요 함수 값은 1이고 H에 2를 넣으면 지금 경계값 보고 있어요. 2를 넣으면 8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까지 됐니? 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게? 경계가 0에서 함수값이 1이고 2에서 함수값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경계 표현할게요. 0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0일 거야, 그치? 그래서 그때의 함수값이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넣어봤더니 3이에요. 2라는 값을 넣어봤더니 3이면 더 높은 데 있을 거니까 여기가 2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함수값은 3이야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표현해보면 여기가 경계에 0의 값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괜찮지? 따라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만 해당되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여기 범위에서 a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건데 다시 한번 이거 표현해놓고 볼까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이 y는 a라는 걸 그었을 때 그거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y는 a. 제일 밑에 있는 지금 범위에서는 극소값이기도 하고 최소값이기도 하죠, 그죠?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극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이 녀석은 h에 1을 집어넣은 값이에요. h에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1 빼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라는 값이 더 밑쪽으로 있었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틀렸네. 왜 그렇죠? 체크해보자. 식을 잘못 적었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0, 2에서 볼 거고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a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증가 감소 증가 0을 넣으면 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8, 6, 1, 3 그럼 감소하다 증가 1을 넣으면 여기를 잘못 계산했네요. 미안하다. H1이 1 빼기 3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해석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위치로 해석하면 결론 a가 마이너스 1 이하여야 주어진 0에서 2 사이의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 뭐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프 잘 그리세요입니다. 알겠죠?